오케이. 오늘은 유리체 출혈, 우리가 눈 안쪽에 생기는 출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우리가 이제 눈 바깥쪽에는 이 각막은 렌즈 같은 형태고, 그 다음에 눈 위아래 흰자 부위에 이제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충혈이 잘 되고 또 출혈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거나 무리하거나 신경 쓰거나 그러면 우리 코피 잘 나듯이 각막의 결막의 출혈, 바깥쪽 출혈의 대표적인 것이 결막의 출혈이라면 눈 안쪽 출혈은 우리가 이제 눈 바깥쪽으로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각막은 이제 렌즈 같은 형태로 이제 각막이 있고 그 안쪽에가 홍채가 있고 좀 들어가면 이제 수정체, 우리 수정 같은 모양의 수정체가 있습니다. 얘가 뿌옇게 혼탁이 오면 백내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정체와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유리체라는 이렇게 큰 공간, 유리 같은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 98%는 젤리 모양의 액체로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콜라겐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띠를 형성해서 쌓여져 있습니다. 콜라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대 이후에 노화가, 눈에 이제 유리체의 노화가 이루어지면 액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망막에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던 부위가 딱 달라졌고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망막에 천공, 또 열공, 그러니까 구멍 나거나 열공, 찢어지거나 망막 박리 떨어져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이 유리체 출혈의 큰 원인이 되고요. 눈 바깥쪽 출혈이 결막 출혈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면 눈 안쪽 출혈은 유리체 내의 출혈, 유리체 내 망막으로부터 출혈돼서 넘어온 피, 또 이제 황반 변성이 습성 황반 변성으로 이제 출혈이 있게 되면 그걸로 해서 넘어온 피, 또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제 망막에 손상이 오게 되면 신생혈관성 녹내장이 오면서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이 터지면서 출혈로 인한 또 피가 유리체에 넘쳐나게 됩니다. 또 대동맥류라고 해서 꽈리 모양의 형태가 혈관 내 대동맥, 망막에 있는 대동맥과 꽈리 모양의 형태로 코피나시 터져가지고 유리체 내에 피가 이렇게 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이나 타박, 추락, 교통사고, 또 권투, 격투기 이런 거로 인해서 눈을 확 맞아버리면 이 눈 안쪽에 있는 혈관들이 터지면서 유리체 내에 피가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눈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 또 이런 권투나 격투기 이런 거로 인한 출혈, 외상으로 인한 출혈, 두 번째가 당뇨로 인한 망막의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서 당뇨가 있게 되면 망막이 붓고 또 혈관이 맥히면서 또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출혈이 되는데 바로 망막 옆에가 이제 유리체가 있기 때문에 유리체 쪽에 이제 피가 흘러 들어가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망막에는 수많은 동맥과 정맥, 이 망막에는 수많은 동맥과 정맥과 또 이제 신경, 또 이제 광수용체라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망막의 동맥이나 정맥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된 피가 이 안쪽 유리체로 또 퍼져서 유리체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맥류라고 해서 대동맥이 망막으로 가는 대동맥이 꽈리 같은 형태로 잘 터져서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또 습성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또 그것도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출혈된 피가 유리체 내. 그러니까 유리체는 혈관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리 같은 모양이잖아요. 이 혈관이 없는 부위가 각막의 투명한 렌즈 같은 거고, 이 각막, 수정체, 혈관이 없습니다. 혼탁이 올 뿐입니다. 혼탁. 여기 유리체도 그냥 이렇게 젤리 같은 형태의 98%가 이제 젤리 같은 형태. 이것이 이제 액화, 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 또 콜라겐이라는 띠 모양으로 이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체 출혈 환자가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유리체 출혈의 원인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 환자분이 당뇨가 심하다 그러면 당뇨로 인한 유리체 출혈을 의심해 봐야 되고 또 습성 환반 변성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을 의심해 봐야 되고 또 그분이 혈압이 높고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대동맥류, 그 혈관이 터져서 여기에 피가 유리체에 넘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눈 중풍으로 인해서 망막으로 가는 혈관이나 동맥이나 정맥이 터져서 그 옆에 유리체에 또 피가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 외상이나 타박 친구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여기 콱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유리체 출혈이 잦다 그러면 그걸 외상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체 출혈과 함께 나타나는 원인 왜 그랬는가를 같이 보고 유리체 출혈의 원인을 생각해야 되고요. 출혈의 양이 적을 때는 유리체에 비문증이 떠다니는 걸로 이렇게 눈동자를 움직이면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양이 많으면 막 덩어리 져서 뭉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게 심하면 이제 눈동자 정 가운데 황반 부위를 딱 가리게 되면 시력저하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변부에서 떠다니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중심부에서 확 이렇게 하게 되면 황반부를 가려서 시력저하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체 출혈에 피가 많으면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걸 합니다. 유리체 이걸 아예 드러내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리체 절제술을 하는 이유는 망막에 손상이 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망막 박리, 망막이 떨어져 나와 버렸습니다. 후 유리체 박리가 될 때 잡아당기면서 떨어져 나왔는데 망막 박리의 3대 증상은 비문증, 뭐가 시꺼멓게 많이 날아다녀요. 두 번째가 광시증, 눈동자를 움직이면 막 번쩍번쩍 성광이 비쳐요. 세 번째가 그러면서 시꺼먼 띠 같은 것이 눈을 가리거나 안 보이거나 시야장애, 시야가 시꺼멓다든가 이렇게 보이면 망막 박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리체 출혈이 가득 찼다, 여기 피가 가득 찼다, 그러거나 또 망막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이게 있으면 망막을 어떻게 치료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유리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유리체를 수술을 통해서 이걸 제거합니다. 이거 제거. 젤리가 형태를 제거하게 되면 여기 유리체 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망막이고 이게 수정체고 이게 유리체인데 이걸 딱 제거하면 수정체가 어디 이 손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게 되면 백내장이 수술 후유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에 수술을 하거나 유리체를 드러내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백내장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는 과정 중에 수정체에 손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오게 되고요. 이제 유리체 출혈의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다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 다시 설명드리면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황반변성, 그다음에 대동맥류, 그다음에 눈중풍으로 인한 출혈, 망막의 동맥이나 정맥이 막히면서 터져서 옆에 이제 출혈되는 거,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 격투기,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출혈. 그래서 일단은 출혈이 있게 되면 이걸 제거하게 되면 백내장이라는 것이 오게 된다 볼 수가 있고 또 백내장이 손상이 와서 치료하다 보면 또 녹내장이 오거나 또 눈 주변 망막에 순환장애, 시신경 손상도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혈이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오는데 눈 바깥쪽 출혈, 이게 결막의 출혈 같은 경우는 잘 혈관이 약해서 코피 나듯이 우리가 코피 나면 저 안에서 터지면 문제지만 코피 나는 걸 쭈르르 흐르다가 좀 지나면 멈추잖아요. 고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눈 출혈이 되는 경우는 그만큼 모세혈관이 약한 분이니까 1주나 2주 정도 있으면 저절로 지혈이 됩니다. 문제는 자꾸 반복되면서 시력 저하도 가져올 수 있고 저 안쪽에 혈관이 약하면서 이 안쪽 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눈의 출혈은 다시 요약하면 바깥쪽 출혈, 안쪽 출혈 두 가지로 구분하고 바깥쪽 출혈은
각막 주변 부위에 있는 결막의 출혈, 눈 안쪽의 출혈은 유리체로 피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체 출혈량이 많으면 유리체로 이렇게 오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수정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수정체가 있고, 이게 유리체고, 이게 망막인데, 망막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망막이 되면서 후 유리체 박리라는 거,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 있는 부위가 이제 노화로 인해 떨어지는 과정에 찢어지고 구멍 나고 망막이 떨어져 나오고, 그런 경우, 또 여기는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 또 항반 변성이나 눈 중풍으로 혈관이 터지는 경우, 이런 쪽이 여기 유리체 출혈의 큰 원인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는데,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 왜 출혈이 됐는지, 어디에서 시작된 유리체 출혈인지, 또 출혈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지금 막 출혈된 시작인지, 출혈이 좀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혈전, 피가 엉겨 있는 상태인지, 그 다음에 3단계는 1단계는 출혈 단계, 2단계는 출혈 후 어혈이 뭉쳐 있는 단계, 피가 이렇게 출혈되면 피가 엉깁니다. 그걸 어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혈 단계, 세 번째는 그로 인한 시력 저하나 시신경 손상, 그 후유증 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물론 이런데 단계별로 이제 출혈 초기인지, 그 다음에 어혈이 생긴 단계인지, 그로 인한 시력 저하나 시신경 손상이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3단계로 구분해서 치료를 이렇게 해서 한의학과 또 이런 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출혈성 질환은 반드시 금해야 될 게 뜨거운 거, 열나는 거를 피하시고, 항상 차가운 성질의 음식, 대표적인 게 미나리나 콩나물이나 연근이나 이런 차가운 종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담배는 굉장히 건조하면서 열나는 성질입니다. 흡연을 피하시고, 술도 피하시고, 과로 스트레스, 무리한 거 피하시고, 눈 주변에 자극이 갈 만한 지압 마사지, 막 이 안에 혈관이 터졌는데 지식을 잘못 알으셔가지고 눈 주변 혈자리에 막 지압한다든가 눈을 막 누른다든가 이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출혈될 때는 항상 안정을 취하는 거 제일 좋고, 맵고 짜고 열나고 더운 성질의 음식을 드시는 거, 홍삼, 녹용 이렇게, 특히 흡연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화로 인한 병에는 또 찌꺼기, 노폐물, 타르라는 찌꺼기가 확 가서 모세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어디가 맥히는 질환, 심장병이라든가 눈 중풍이라든가 어디가 맥히는 질환, 또 열로 인해서 막 부풀어지고 화나는 질환에는 흡연을 꼭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눈 바깥쪽 출혈과 결막 출혈과 눈 안쪽 망막 출혈, 황반 출혈, 눈 중풍으로 인한 출혈, 눈 외상으로 인한 출혈, 대동맥류로 인한 출혈로 인한 이 유리체에 피가 가득 고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